예, 페널티 스킴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threshold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자, t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자, 리워드 스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t를 만약에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t가 낮았을 때는 시도해 볼 만하잖아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가 성과가 이 threshold t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 있던 사람이 갑자기 threshold가 어떤 기준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이제는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높은 트레시홀드를 설정하는 것은 비교적 성과가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애초에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제가 처음에 서울여대 왔을 때는 우리 학교에 왔을 때는 그 논문을 많이 쓰면 논문 한 편당 그 학교에서 연구 지원비 같은 것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워드 시스템이었었습니다. 논문을 쓰면 쓸수록 논문을 안 쓰면 안 되니까요. 그 교수가 논문을 안 쓰는 교수가 그 교수가 아니죠. 예. 논문을 쓰면 쓸수록 이렇게 페이가 늘어나는 형태. 물론 이제 급여는 따로 있고요. 연구비와 관련해서 자, 연구비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면 쓸수록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물론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의미가 없는데 이게 베이스 샐러리는 아닙니다만 이런 형태를 취했는데요. 이제 요즘은 정말 약간 페널티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요런 시스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논문 한 편이겠죠. 논문 한 편. 논문 한 편도 못 쓰면 당연히 저기 문제가 생겨요. 논문 한 편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총장님 만나면 총장님이 저한테 뭐 그런 얘기 다 하세요. 걱정스러운 거 하나는 지지난주에 총장님 잠깐 뵙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시간 동안 나눴는데 개인적인 일로 만났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것은 교양대학 또 이게 영상으로 남기면 또 녹음 안 되죠. 네. 나중에 또 여러분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때 어, 그 사실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과 보면서 강의를 하면 또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는데 강의에 집중해야겠죠. 예. 여하튼 학교 이제 논문 편수에 따라서 연구 지원비가 이제 없어요. 한 편 딱 쓰고 나면 연구 지원비가 없습니다. 안 쓰면 못 받고요. 이제 쓰면 요만큼 받습니다. 한 편.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쓰면 뭐 조금 더 주나요? 뭐 거의 없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노영환 교수님이 연구 지원 팀장을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기획처장 하시기 전에. 그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면서 그 전에 개편이 됐는데요. 그 노영환 교수님이 개편한 건 아니고 개편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학교 교수들의 이제 논문 편수가 확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화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논문을 썼을 것이고요. 뭐 논문의 퀄리티가 중요하진 않겠죠. 일단 쓰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페널티 스킴으로 바뀌면서 이제 논문 대부분 다 한 편만 쓰면 되겠죠. 네. 저도 저는 한 편 이상 쓰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고백하면 조금 더 많이 써야 되는데 한 1년에 두 편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더 많이 쓰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하고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논문들은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논문의 개수를 만들어내는 경제학자가 되고 싶진 않아서요.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 편은 당연히 쓰고 그다음에 한 두 편 정도 그 비교적 좋은 논문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수 이제 몇 년 차죠? 부교수 되자마자 대구 안식령 갔다 왔으니까요. 한 부교수 2년 차인 것 같은데 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들은 세 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교육,
봉사, 연구. 근데 이제 연구 점수는 제가 그 나름 그래도 괜찮은 논문들 몇 개 써가지고 연구 점수는 이제 정교수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점수를 6년치 점수를 첫 해에 첫 학기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봉사가 되게 중요하겠죠. 예, 봉사. 예. 예. 뭐 이런 거 아무 쓸모 없어요. 예. 이런 거 별 쓸모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물론 다 중요해요. 예.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면 다 골고루 출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어떤 T 이상, threshold T 이상은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더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인간관계가 그래서 봉사라는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트레시홀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나치게 높게 설정을 하면 애초에 사람들이 T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애초에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트레시홀드를 높인 것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T가 낮았었더라면 사람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이 성과를 내려고 할 텐데 사실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성과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수입 혹은 기업의 이윤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에이전트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내면 기업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라고 하는 페이 스트럭처는 우리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물론 이제 기업이 전혀 이윤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프린시플 에이전트 모형에서처럼 하지만 만약에 일정 부분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에이전트들이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트레시홀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애초에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난 여기까지 갈 수 없어 라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레시홀드를 바꾸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애초에 트레시홀드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레시홀드를 이쪽으로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뒤로 쭉 밀어버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먼저 여기 있었던 사람들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내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트레시홀드를 T 프라임으로 이렇게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냐면 우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제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싫은 것 같다,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또 어떤 케이스냐면 실제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던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겠죠. 원래 이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어서 이만큼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만약에 트레시홀드가 T에서 T 프라임으로 뒤로 밀리면 결국 이 사람은 사실 인센티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베이스 샐러리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삭감된 보수가 줄어든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그룹 모두 물론 이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마찬가지겠죠.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도 크게 다를 건 없죠. 이만큼을 받고 있었는데 사실 급여 자체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 학교에 논문 많이 쓰면은 이제 연구비 많이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제 그러한 제도가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시그널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교수님들께서 학교에서 우리한테 연구비를 주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시그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들도 이제 어떤 시그널을 받냐면 회사가 우리에게 더 높은 급여를 주고 싶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레시홀드를 높여서 직원들로 하여금 더 높은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잘못 판단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